안녕하세요. 진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서 무주택자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필요한 마인드나 방법론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0대거나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처음으로 하시거나 그럴 계획을 많이들 세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하면 자녀의 출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사 다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아니면 번거로움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고자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많이 하시고, 실제 생애 첫 주택 마련 관련된 대출이나 아니면은 매매 이런 것들을 30대에 들어서 많이들 하십니다. 그것들은 이제 통계적으로도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도 똑같이 겪었지만 사실은 상당히 두렵습니다. 경험이 없는데 2억이든 3억이든 5억이든 내 돈이 들어가야 되고, 추가로 거기에 대출까지 껴서 하게 되면 그 대출금을 계속 갚아야 된다는 압박감, 그리고 현재 대출 구조가 원리금을 또 20년이든 30년이든 동시에 같이 상환하게 되어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 들어오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다달이 이자 플러스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다 보면 생활비도 써야 되고요. 또 자녀가 있다 보면 자녀의 학원비, 그 다음에 육아비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삶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빡빡해지고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으로 내가 들어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모두들 두렵고 힘든 과정을 몇십 년을 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회사를 혹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도 없고, 내 삶이 집과 돈과 대출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그 삶이 어렵고 두렵고 힘들다고 느껴지고 막상 해보면 예상했던 것만큼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일명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고서는 서울 수도권에 절대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그런 과정을 선택한 사람들은 강제로 직장 생활이든 개인 사업이든 또 자기의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만화 보면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오는 짱구 아버님도 그 단독주택 한 채를 사고 빚이 30년 남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아파도 출근하고 이런 것들이 그 만화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짱구가 너무 재밌어 웃겨 이런 형태로 그 웹툰을 그 만화를 보게 되지만, 이제 커서 보면 짱구 아버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짱구 아버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짱구 어머님도 그런 과정에서 집안을 지키고 또 짱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만화가 다른 관점에서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지만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락론자, 폭락 유튜버 이런 분들도 사실 많으시고, 그분들 말에도 100% 틀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이제 조회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들 걱정하시는 것들이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고 해요. 뭐 요즘에 서울 수도권에 매매가 주춤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겁나서 못 사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좀 그런 얘기는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잘 믿고 걸렀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집값이 30년 정도 계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30대들이 가정을 이루고 뭐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내 집 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고 살게 되면 일본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비싼 월세를 내게 됩니다. 소득의 많게는 뭐 60-70%도 내고 작게는 30-40% 내고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살다 보면 어차피 20-30년 동안 월세를 내게 되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지만 집값이 조금씩 빠질지언정 월세 대신 이자를 내게 되면 종국에는 그 부동산이나 집이 내 이름으로 남아 있게 되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 월세 내는 것보다는 이자를 내는 게 훨씬 자산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이 뭐 그런 그 버블 경제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1982년 이후에 계속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는 팩트지만 이자를 내는 비용보다 담보대출 이자를 내는 비용보다 월세를 내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뭐 10년이건 20년이 지나면 월세를 낸 사람보다는 이자를 낸 사람의 자산의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도록 일본이 20-30년 동안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나 작년의 기사를 보면 일본 도쿄와 일본 도쿄의 외곽, 뭐 오사카 이런 데들도 최근 2-3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한 3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오히려 한국의 부동산, 서울 수도권 부동산 상승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폭등, 폭락 뭐 이런 것들 다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겠지만 그 얘기가 설사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개인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이 필요하고 월세를 내고 살 바에는 이자를 내고 사는 게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자산 확대, 그 다음에 이사를 가지 않는 거주 만족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무주택자이시거나 전월세를 살고 계신데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규제지역을 규제지역에 인접한 지역, 예를 들면 남양주 뭐 이런 데도 제가 말씀드렸죠. 평택 그런 데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알아보시면 좋고, 실거주라면 규제지역에도 토지지만 매매를 할 수 있고 이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 그리고 앞으로 2-3년 동안 서울 수도권의 공급량이 연평균 공급량이 절반밖에 안 되는 시점이라면 꼭 작은 아파트, 작은 주택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나 공급 부족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주택을 꼭 본인 소유로 만드셔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리스크를 해칭하시고 조금이라도 안정된 주거지에서 생활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